이 사건은 너무 소름 끼쳐서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10대 소녀 2명이 마주 앉아 아주 차분하게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냥 한순간 떠오른 생각을 나눈 게 아니었어요. 흉기는 무엇을 쓸지, 언제 실행할지, 어디서 버릴지까지 모든 걸 하나하나 치밀하게 짜 맞췄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자기 부모에게 직접 써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조차 아니라는 게 더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힌 이유의 모습 때문이에요. 모든 게 드러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눈앞에 마주했을 때 보통이라면 느껴야 할 감정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심지어 후회하는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웃었습니다. 농담까지 주고받았고 이 모든 일을 마치 하나의 유대감 형성 경험처럼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재밌었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그리고 사건 이후 그들이 보인 태도를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기묘함은 점점 더 짙어지고 섬뜩함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고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2명의 소녀가 있어요. 15세의 이사벨 발데즈, 그리고 14세의 로이스 리파드. 이 둘은 플로리다주 알티몬스 스프링스에 있는 레이크 브렌틀리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주 가까운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3일 학교 안에서 한 가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해요. 한 학생이 이사벨이 다른 학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 학생은 바로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장은 수업 중이던 이사벨을 따로 불러 그 이야기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미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이사벨은 그달 초에 있었던 세 차례의 스와팅 신고 사건과 관련해 지역사법당국과 FBI의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들은 각각 1월 8일, 20일, 그리고 22일에 발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와팅은 누군가가 9.11의 거짓으로 인질극, 폭탄 위협 혹은 총기 난사 같은 긴급 상황을 신고해서 무장한 경찰, 즉 스와트 팀을 출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예요. 특정 대상을 골탕 먹이거나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벨이 살인 계획 의혹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이사벨은 이 제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진행된 수색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녀의 사물함과 가방을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 물건들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당국은 그 자리에서 여러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명백히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칼 한 자루를 포함해서 노트, 휴대전화, 쓰레기 봉투, 담배 한 갑, 라이터, 장갑 한 켤레, 그리고 노란 천까지 들어 있었어요. 이쯤 되자 단순한 소문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법 집행기관도 학교로 불러온 상태였고 이사벨을 공식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비교적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과의 면담에서 이사벨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그녀는 2012년 12월 14일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20세의 아담 렌자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동경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담의 목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들려와 나쁜 일을 하라고 말했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와 특별한 연결이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고 바로 그때 학교에서 아담과 똑같이 생긴 남학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학생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벨의 생각은 점점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남학생을 죽이고 그의 시신으로 어떠한 피해 의식을 치르면 자신이 아담과 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그의 목소리가 돌아오거나 심지어는 그를 되돌릴 수도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혹은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에서 그 남학생은 미성년자이고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그를 단순히 피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사벨은 자신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배를 공격하거나 베고 현장에 꽃을 두고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담배를 피우러 간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건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절친인 로이스 리파드를 끌어들였다고 해요. 그녀가 이 일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두고 아주 집요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9월 무렵부터 이사벨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찍기 시작해요. 그녀는 피해자의 시간표를 외울 정도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가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날 만한 장소마다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그가 지나가면 몰래 사진을 찍곤 했어요. 그 사진들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이사벨은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냥 집에 가져가서 바라봤다고요. 이 시점에서 이미 집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이사벨을 조사하면서 노트 한 권을 압수한 상태였습니다. 그 노트를 하나씩 넘겨보던 중 안에서 여러 개의 수상한 메모와 그림들이 발견됩니다. 그림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사벨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로이스에게 몇 가지를 스케치해 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스케치들은 굉장히 잘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보는 사람에게 강한 불쾌감을 줍니다. 단순히 낙서 수준이 아니라 꽤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도 처음엔 막대기 사람 같은 단순한 그림을 떠올렸는데요. 실제 그림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그래서 더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피해자의 얼굴이나 지나치게 적나라한 부분은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보여드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기 쉽지 않은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옆에 이사벨이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그림에서는 이사벨이 피해자를 안고 있으면서 그에게 마치 도자기 인형처럼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에서는 그가 밧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살해된 뒤 알몸으로 누워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옆에는 페이크 바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엘리엇 로저와 제프리 다모의 스케치도 등장하는데요. 각각 영국에서 여러 명을 살해한 범인, 그리고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피해자와 다른 소년들, 그리고 이사벨이 등장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그림들도 여러 장 이어집니다. 두 소년이 이사벨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림, 또 다른 소년을 이사벨이 붙잡고 있는 장면도 있는데 그 그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내 목에서 손 떼고 내 몸에 유령을 붙잡아. 또 다른 스케치에서는 사우스파크 캐릭터 스타일로 표현된 장면이 등장하는데 누군가가 밧줄에 매달려 있고 주변에는 십자가들이 가득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노트 안에는 이사벨과 아마도 로이스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가 자신들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몰래 사진을 찍는 걸 들킨 건 아닐까? 그래서 그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메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걔가 진짜 빠진 것 같아? 내 느낌엔 걔가 표도 안 넣은 것 같아. 그냥 내가 소름 끼쳐서 수업을 빠지는 걸 수도 있어.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지. 솔직히 걔는 그냥 빠진 것 같아. 근데 어쩌면 너를 상대로 뭔가 준비 중일 수도 있어.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 걔가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거 신청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닐 거야. 걔는 내 이름도 모르잖아. 아마 그것도 읽지 않았을걸? 그런 생각하지 마. 걔는 아마 그냥 나를 피하는 걸 거야.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네가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찍었던 걸 걔가 눈치챘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랬으면 벌써 엄마한테 말했을 거야. 나 2주째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니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도 커. 걔가 가끔 뒤돌아보거든. 우리 쳐다보는 것처럼. 아니야, 내가 혼자 있을 때 가까이서 찍으면 가끔 나를 보긴 해. 아마 나랑 윌리엄이 시끄러워서 우리가 지나갈 때 본 적도 있을 거야. 이 대화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 이사벨과 함께 살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기 시작해요. 먼저 이사벨이 학교에 가져온 날카로운 흉기를 직접 갈아주었고 그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 피부와 이사벨의 셔츠를 대상으로 시험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사벨은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로이스에게 부탁했고 로이스는 그대로 준비해 옵니다. 장갑, 담배, 그리고 꽃. 앞서 말했듯이 담배는 살인이 끝난 뒤 피우기 위한 것이었고 꽃은 시신 주변에 놓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물건들은 결국 이사벨의 가방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건들도 전부 모았고 실행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1월 23일 아침 이사벨과 로이스는 학교 화장실에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벨은 클로럭스 물티슈 몇 장과 노란 천 그리고 날카로운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 로이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할 생각이었어요.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사벨은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그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노란 천으로 입을 막은 뒤 곧바로 칸 안으로 밀어 넣을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이미 화장실 칸 안도 전부 준비되어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봉투, 장갑, 꽃까지 필요한 것들이 모두 세팅된 상태였을 겁니다. 일단 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단순했어요. 가방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그를 공격해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직전까지 갔던 계획이었어요. 경찰은 그림과 가방 속 물건들 뿐만 아니라 이사벨이 직접 자신의 계획을 인정했다는 점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것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녀의 노트 안에서 일종의 선언문처럼 보이는 글이 나온 거예요. 이 글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할 계획이었는지를 마치 이야기책처럼 서술해 놓은 내용이었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바로 그날 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교장실로 불려가면서 중간에 멈추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날은 다른 평범한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를 떠올리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에요.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F. 우리는 이효시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그를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 넌 정말 아름다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소년이야. 나는 그 애를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쯤은 망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클로로포름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걸 쓰자마자 그는 완전히 기절했어요. 완벽했어요. 이미 우리는 화장실 안에 있었고 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는 너무 작고 너무 소중했어요. 나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답니다. 조금씩 그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 눈이 천천히 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안녕, 자기야.
나는 거의 생각도 못한 채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 애는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의 목에 갖다 댔어요. 두려움이 그대로 느껴졌고 숨이 턱 막히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건 나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그를 촬영하기 시작했죠. 카메라 보고 웃어줄래? 그의 목에 더 바짝 가져다 대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억지로 웃으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글을 보면 이사벨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했는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이 글을 보면 이사벨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했는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시적인 문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어딘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계산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을 더 사악하고 더 교활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동시에 지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시도죠. 이 글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어 보이도록 꾸며져 있지만 결국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의도가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생각이 더 왜곡되고 더 불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트 안에서 형사들은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벨이 자신의 부모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이 편지는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뒤 부모가 발견하도록 의도된 것이었고 왜 자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께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죄송해요. 부디 이 종이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이 일은 엄마, 아빠의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담 렌자를 위해 제 스스로 이 일을 하기로 선택했어요. 제가 그를 위해 이 일을 하면 아담이 다시 돌아와 제게 말을 걸 거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아담 렌자가 원했어요. 저는 이것이 정당하고 제가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담 렌자를 사랑해요.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할 소울메이트예요. 엄마 아빠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부모님이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더 나은 자식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는 사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을 싫어했고 모두가 얼마나 역겨운지 알고 있었어요. 억지로 말을 해야 하는 건 고문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그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교적인 척을 했어요. 그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제 자신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를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상처 입힌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역겹고 잔인하고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다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편지는 읽다 보면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녀가 선언문에서 보였던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글 속의 이사벨은 분명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을 하려 했고 그로 인해 부모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편지는 그녀가 세상에는 어떻게 보이고 싶었는지 그리고 부모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었는지 그 사이에서 갈라지는 명확한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 며칠 동안의 행동을 보면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관들은 이사벨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한 결과 이미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여러 개의 불길한 메시지들이 발견됩니다. 그건 이사벨이 로이스에게 보낸 디스코드 메시지들이었어요. 로이스의 답장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의 절반만 볼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일까지면 끝날 거야. 장갑 좀 있으면 나한테 가져다 줘. 라텍스 장갑으로 가져와. 나는 쓰레기 봉투, 물티슈, 그리고 다른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갈 거야. 어쨌든 난 할 거야. 내 폰에 이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 와, 나 아담 렌자를 위한 피해 의식 할 거야. 크크. 마지막 시간에 성 아담을 위해서 내가 망하길 바랐던 사람들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삭제된 인물이랑 같이 할 거야. 오늘 부모님을 평소보다 더 꽉 안아드렸어.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좀 미안한 기분이 들어. 걔 잘못이야. 나랑 말할 기회조차 없었잖아. 내가 걔를 가졌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왜야? 도대체 왜야? 이 메시지들은 마치 감정이 폭발한 것처럼 이어지고 있었어요. 느낌표를 수없이 붙인 것처럼 통제되지 않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내 하드 드라이브를 부셔야 해. 내가 쓸 수 있는 여분의 흰 셔츠 있어? 이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한 뒤 형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먼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사벨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로이스 역시 그녀 옆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계획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2026년 1월 23일 두 사람은 학교에서 체포됩니다. 이사벨은 1급 살인 미수와 학교 내 무기 반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로이스는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ou guys need to turn it down more. Sorry, no. Mine's already. Isabel? Yeah. You do me a favor, try to stand up,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Just gonna tighten these just a little bit, okay? Don't move. You start twisting your hands, they'll get real tight on you. Okay, so just leave your hands. You alright? Yeah. You need me to loosen it? Which one? No, it's okay. It's just I got like stabbed in the back of the thing. Come on out this way. I think we're going down. Out this way. Yeah, Where's because the? that way it gives you out to the. Okay, so we're waiting for the other. I'm just gonna bring them both at the same time. To have it explained to you. So unfortunately, you are under arrest. You're being charged with attempted first-degree murder. Okay? And that's premeditated. You're gonna be transported to jail, and then you'll be able to get in contact with your parents there. Okay? But we are gonna call your parents to let them know what's going on. Okay? All right. For a search or no? Yes, please. We gotta kiss her? Teacher, we're good. 그렇게 해서 두 소녀는 경찰 차량 뒷좌석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차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믿는 순간에 이 소녀들의 진짜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체포된 직후에는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적어도 무언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둘은 앉자마자 서로를 보며 키득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신고했다고 믿는 다른 학생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를 멍청하다고 고자질쟁이라고 부르면서요. 이후에도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자신들이 신났었다고 말하고 이 모든 일을 그저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마치 누군가를 해치려다 체포된 사건이 아니라 학교에서 겪은 황당한 해프닝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했어요. 이사벨은 갑자기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날 아침 머그샷 찍기 전에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면서 이제 사진이 못생기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자 로이스는 사진 찍기 전에 머리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화죠. 그리고 이사벨은 또 수사관 앞에서 울어보려고 했지만 자기 속내를 이미 다 들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이어집니다. 체포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사벨은 화장실에 있을 때도 경찰이 같이 있어서 자기는 배가 아팠는데 혹시 경찰 앞에서 그대로 볼일을 보게 될까봐 너무 창피했다고 말해요. 그러자 로이스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완전 유대감 쌓는 경험 같아. 난 이거 너무 좋아.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이스는 이어서 만약 자신이 조사실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녹화된다면 그냥 가슴을 꺼내 보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불법 촬영물로 문제될 거니까. 또 자신은 이사벨만큼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벨보다 먼저 풀려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꼭 면회를 오겠다고 약속해요. 하지만 이사벨은 자기는 그보다 먼저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벨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직 자기 엄마와 로이스의 엄마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으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섬뜩하게 느껴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Lois. All right. Then have a seat, please. Are we gonna be in the same one? What do you mean, same one? Same jail? Yeah. Go ahead. Alrighty. Wait, they went through his phone? No, they're going to go through his phone. He's gonna be. Oh my god. Yeah. He did a tip? There was a tip shown. Did you not see it? No. Someone tipped. He fucking snitched. I don't know why I wouldn't tell the police though. He did a tip though. Huh? The police, he did a tip though. Cause it was anonymous tip, but I was just assuming it was by the writing. Yeah, Just like it was. yeah. Oh my fucking god. God, I knew I shouldn't have told him. Because he was like, oh, can you please tell me I can't sleep tonight? Fuck you! God! Bravo 14 Oslo. Yeah, I got shown the tip and it was like, my friend, 15-year-old, named, he goes by Jimmy, is planning to kill some dude. Yeah, and it was like, I don't really remember their real name, but I think it was Isabel. Bravo 14 Oslo. Yeah, it was spelled wrong too, so. God! Man, She's such a fucking snitch. 51 to That's immediately who I thought when I saw that fucking tip. Yeah. 8798. So stupid. Except, not a school shooting, at least. Yeah. We'd be in prison for life. Yeah. I wonder how long we're gonna get. I'm probably not gonna get that much time. I gotta get that much touched the fucking knife for a time. few seconds, yeah. We're gonna become one of those lesbian couples now in jail? Yeah, and you could be the butch. Yes! Sexy. Hey! Hey, this is my bitch. Stay away. Yeah. Ooh, you trying to look good for your mugshot? Oh shit, am I gonna get a mugshot? What, we're going to jail? What do you think? Oh yeah, that's crazy. Dude, I was gonna do my makeup this morning for the mugshot, but I couldn't find anything. I'm glad I don't actually look too bad today. I look horrible. It's And, over. and don't worry, you don't need to, don't worry, you're the butch. It doesn't matter if you look bad. Hey, at least they were gonna see me some way or another in the mugshot. Dude, we're supposed to spread our story around the TCC though. Hey, these are two stupid retards from Florida that couldn't. No, do not put Yes! me in there. This was not, you did not work. You did not You work. helped me get materials. No. You were gonna see the photos. So over for you, little boy. Oh. Dude, I was thinking, like, while I had time to think after, just like, I was, like, I don't know how they're gonna, like, imagine telling, yeah, some girl was planning to kill you.
Like he's probably gonna be like he's gotta be told like you can't. They Yeah, can't, they can't just, they're gonna. I wrote him a note, and I was like, "Yeah, I'm not guilty for my actions, but no, I was like, I don't feel guilty for my actions, but I feel guilty on how you were gonna feel. Because honestly, I don't fucking care." But I did write a note to my parents. Did they like you write one? You should have asked. They said I'm gonna be able to contact my parents when we get there. Me too. I haven't talked to my parents yet. I don't even know if my parents know what's going on. They don't. They haven't called mine either. Well, at least that's. My mom's gonna be yelling at me through the phone. What are you gonna do? Why are you trying to kill this fucking kid? I think my mom's gonna be okay. Yeah. Loki, she's probably fuck with it. Like when they're asking me like, do you really want to lie? Would your parents really want you lying for Jamie? Like, yeah, they would. It's like, yeah. Dude, they made me swear to tell the truth. Hey, Lois. At least we're here together now because I shut that fucking. Hey, Lois. Think I'll be able to fix my hair, or you think I'll be in prison handcuffs for this? Yeah, one? still handcuffs. Really? But don't you gotta put up like that number thing? I think that's only it shows. So stupid. And my hair's not too bad. Mine looks horrible. But I asked my mom to do it last night, and she was like, "No, Mom, if you knew what I was doing, you would have done it for me to make me all look all pretty for my mugshot." Yeah. God, I dyed my hair beforehand. dude, I thought I was gonna get sent to the fucking psych ward. That's why I was so excited about everything. You think I would be so jolly if I was going to jail? Yeah, I was kind of assuming they were wording it like you were gonna go to psych ward. I know. Dude, I should have told them all this shit. Like, okay, so I was there, and then they were asking me about the swatting incident that happened, and, I started crying because I thought she was gonna feel bad, like, and send me to the psych ward, because I was like, I thought I was hurting someone. Yeah, I thought about hurting this boy. And then they saw through my shit, so, and then they pulled out the bag from my backpack. I had to tell them everything that was inside. Dude, and now, they also saw the drawings. Oh yeah, I told them about that. I told them like, yeah, I did some weird drawings for. I didn't actually tell the full thing till like 10:30, I think. Yeah, they made me tell everything that was in the drawings. Dude, I should have done it in the morning. Yeah. Dude, and he was right there. I was following behind him. Yeah, I think in my dreams he told me that he wanted me to kill him. So I think it's only fair, you know? Yeah. Oh my god, I almost laughed and I almost peed myself. Dude, I needed to take a shit over there, and like, I was so embarrassed because they kept on coming into the stall with me. And when I sat down, I felt like I had the shit, and I felt like it was gonna come out. Because I had diarrhea. I still have it. Don't mess up my seat, please. Shit, we I'll get get there. you out here cleaning it up. Oh, no, thank you. Dude, my mom was telling me about this morning, because she was like, she was talking about somebody, and then she was like, oh yeah, this girl I know, she got criminal charges because she hit somebody, and she drove away with her car. She was like, don't get any criminal charges, because that she messes up your record. I'm sorry, Mama. Dude, we're probably gonna be, well, no, but honestly, we're probably gonna get like a minimum of, what, 4 years or so? I'm not getting 4 years. Yes, you are. You helped. Dude, that was like, I'm not getting that. I'm not doing that. Hey, by the time we're gonna be out, we could go to community college together. Yeah. I'm not gonna be away for that long. Wait, Loki, probably a good thing you didn't actually end up doing anything, because imagine if I actually did like I would have gotten him. I would actually probably do anything. I was helping you because I'm a cutting pro. Can't they fucking tell? Thanks. Why are you touching me with your foot? This is such a bonding experience. I I love this. Dude, if I have to be in a room where they have to like record me or some shit, I'm gonna
I'm going to pull out my tits so that it's CP. That's what I was thinking. Like, if they had to start doing that instead of just doing like the audio recording, I was like, I'm gonna pull out my tits so they can watch this. Dude, I really thought I was going home today. Me? Well, I didn't think I was going home, but I at least thought, oh yeah, I'll go to the psych ward. I thought I was going home. I was asking Will, like, hey, you wanna come over after tonight? I said maybe he wants to come visit you. Oh yeah, I should. Oh, bro, do you think this mom is gonna let me? Oh, no way, if she finds out you're in jail. Then my family isn't probably gonna even visit me. Man, I don't even fucking care. I'll visit you, okay? Huh? I'll visit you. Huh? I'll visit you when I'm Oh. out before you. Okay. Shut up, you're not gonna be out before me. How would I get a longer sentence than you? At least we're going to the same place. Yeah, I did not expect us to them let us like go in the same car and shit. Don't complain. Yeah, I'm not complaining at all. So much better than just having to stare off in the distance and think of all your regrets. Oh, mama, please. I do feel bad for my mama. That's the only person I feel bad for. And you. I feel bad for your mama, too. Not for what happened to him, but that I'm gonna be gone. He's probably gonna be so worried.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소녀들은 경찰차 안에 있는 내내 자신들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앉아있는 경찰관조차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아주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어요. 설령 녹음이 되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 대화는 그대로 보고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영상 전체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이건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결과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요? 어쩌면 곧 자신들에게 쏟아질 관심에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명확한 단절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과 그 일이 실제로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일인지 사이에 어딘가 맞물리지 않는 이상한 틈이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정신 상태와도 깊이 연결된 부분이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큰 우려 상황입니다. 체포 이후 로이스 리퍼와 이사벨 발데즈는 모두 보석 심리를 받게 됩니다. 로이스의 부모는 법정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딸이 풀려난다면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컴퓨터는 잠가두고 모든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하겠다고요. 하지만 판사는 이미 그 경찰차 영상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본 모습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검찰은 두 소녀가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말했듯이 자신들이 하려 했던 일에 대해 공감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의 결여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는 이들이 공동체의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들이 같은 반 친구를 해치려는 계획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면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국 판사는 두 소녀 모두 계속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이후 교도소에서 구금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양측 가족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두 소녀가 보인 냉혹한 태도와 반사회적인 행동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발데즈는 피해자가 샌디옥 총격범을 닮았다는 이유로 리퍼를 끌어들여 살해 계획을 함께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만 무려 200장. 경찰에 따르면 그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학교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목을 공격하고 그의 피를 마신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날카로운 흉기까지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학교 총격범을 되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발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한 사람의 제보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체포된 뒤 경찰차 안에서 이사벨에게도 전달됩니다. 누가 제보했어. 걔가 고자질했어. 판사는 그 영상을 본 뒤 보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다른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공동체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용의자 모두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부모와 변호인 측은 모두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끔찍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녀들이 무언가를 실제로 저지르기 직전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벨이 실제로 그 공격을 실행하려 했다고 믿어요. 그가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그 소년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실제로 해치려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기지 않고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바로 신고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주변에서 듣는데요. 걔가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누굴 해치고 싶다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죠. 하지만 만약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직감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였다면 당신은 누군가가 다치는 걸 혹은 목숨을 잃는 일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제보자가 자신의 직감을 믿고 망설이지 않고 신고해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 하나로 한 젊은 남성의 생명이 실제로 구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일상 속에서라도 이상한 이야기나 위험해 보이는 말을 들었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 소녀들이 왜 그 이후에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10대라는 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10대들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미성숙함은 장난을 치거나 약간의 일탈을 해보거나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몰래 나가는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대부분의 10대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일로 체포되는 것이 절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미성숙한 10대의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게 이 모습은 정신적으로든 어딘가 크게 어긋나 있는 상태, 그리고 반드시 다뤄줘야 할 위험 신호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까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사벨과 로이스 두 사람 모두 이 계획을 실제로 끝까지 실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또 체포된 이후 그들이 보인 태도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나 업데이트가 나오면 고정 댓글이나 설명
설명란을 통해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매주 실제 사건과 미스터리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뤄졌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아래의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모두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